네, 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긴장되고 이렇게. 지금요? 네, 충격에 이제 몸서리 쳐집니다. 몸이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압박이 느껴지는데.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는데 사시나무가 근데 그렇게 잘 떨리나요? 저 사시나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시나무가 어떻게 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사실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시나무가 뭔지 알아요, 알기는. 사시나무요? 사철나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시나무가 여긴데? 가지가 서로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뻗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사시처럼. 아니 이게 버드나무과 종인데요. 잎들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바람 네. 불면. 예, 근데 바람 불면 다 떨리는 건데. 잎이 더 많아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다만 사시나무는 그런 특징이 있죠. 뭐야? 머리카락 떨리듯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람 불면 머리가 막 이렇게. 이 사시나무는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가지가 유연하지를 못합니다. 좀 단단한 반면에 굉장히 얇아요. 가늘어요. 그런데 잎은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은 많이 받고 저항은 많이 받고. 사시나무 본 적도 없다더니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그러면 사진 한번 봤거든요. 어쩜 저렇게 캐치가 빠른지. 에휴, 잘해. 그러다 보니까 네. 잎이 좀 파르르 떨리는 거죠. 네. 어. 그럴 때는 빨리 차 타고 도망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술 먹고 운전하시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사시나무 떨리듯 떠지 마시고 바로 컴백홈 대리운전과 하십시오. 컴백홈 듣고 대리운전. 올까요? 네. 대리 부르실 분 아직도 몰라요? 아저씨는 전화대리, 오빠는 컴백홈 어플대리. 대리운전이 필요할 땐 컴백홈 어플 대리로 하세요. 스마트폰에 컴백홈 앱 깔면 대리기사가 한눈에. 카드 결제로 현금이 필요 없는 컴백홈. 언니 오빠들 나 꿈꿨도 컴백홈 앱 깔았도 대리 탔도 할인받아서 신났도. 지금 회원가입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컴백홈 대리운전 집에 갈 때는 컴백홈입니다. 다른 대리운전 여러 대리운전이 있습니다만 술 먹고 전화번호 누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요. 잘못 눌러가지고 딴 데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보세요. 내가 왜 너한테 전화했지? 이러면서 술 먹고 한커피 끊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네.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특히 이제 술집 많은 강남 같은 맞아요. 데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헷갈려. 대리 부셨어요? 이러면 또 언제? 너 나 알아? 이렇게 엉뚱한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정해진. 그렇죠. 안전하게 네. 앱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컴백홈 앱만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집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데려다 대리기사를 주시라고 해요.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얼굴 보고 고르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별점도 다 매겨져 있어요, 기사들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컴백홈을 사용하신 분들이 네. 또 이 기사님은 어떻다 이렇게 평도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점과 뭐라고 할까? 기사님들이 요즘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네. 별점 많이 받으려고 막 머리에 이렇게 막 머리띠 포마드도 바르고. 아프리카처럼 별풍선 받으시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하신답니다. 네. 그만큼 친절하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네. 한번 프리미엄하게. 네, 오빠들은 다 앱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되지 마시고 오빠가 약간 근데 오빠야. 그 네. 지금 기사분들도 알바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투잡, 쓰리잡까지 그렇죠. 가능한 그 네. 앱을 통해서도 이제 신청하실 네, 수가 신청하실 있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그쵸, 고객에게는 그쵸. 또 10,000원 다 쏘신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서 다운받으면 되죠? 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컴백홈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5월부터 조금만 기다려야 아니 근데 지금 다 테스트를 마쳤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적용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 정말 쓰고 싶어서 죽겠던 분들 막 있잖아요. 막 나 컴백홈 쓰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어요? 있을걸? 네. 근데 그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이폰 유저들. 네. 알겠습니다. 아이, 컴백홈이었습니다. 술 드시면 컴백홈. 네, 피곤해도 컴백홈. 네. 네. 우리 많아. 미국에서는 대리운전이라고 안 한대요. 미국에 대리운전이 있나요? 그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퍼뜨렸잖아요. 사이에서. 아, 그래요? 네.
대도시 LA 같은 데는 있는데 대도시 LA. 뭐라 불러 거기는? 동시운전. 아유, 동시운전? 네. 왜냐하면 2명이 온대요. 같이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데려다 주면 또 와야 되잖아요. 되니까. 그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른 차 한 대가 와서 쫓아간대요 데려온대요. 한 명이. 아 동시운전. 네. 그 괜찮은 에스코트 하는 기분도 들고. 근데 비싸대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겠다. 아 세임 타임 드라이브.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나올 때가 10만 원 넘는데 100달러. 그래도 뭐 걔네는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요? 떡국 열차? 니츠 팔로마. 제가 깨알 정체성을 홍보를- 갑자기 막 헷갈려가지고. 깨알 홍보를 하시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자. 아니, 니츠 팔로마 요즘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일단 일등 아니에요? 아니 정말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딱 맞았어. 정프로님의 말이 적중했어. 왜요? 80이 힘들다 그랬잖아. 아 거기까지는 올리기가 쉬워. 그 위로는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드릴 말씀 있잖아요. 뭐 있죠? 아, 맞다. 광고. 네. 가족들 모셔야죠. 네. 아. 광고주님들 정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톡 아이디 스페셜 왕입니다. SPECIALWANG 특왕이고요. 또 메일로도 받죠. 프리티왕3입니다. 그래서 PRETTYWANG 숫자 3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그 카톡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 때문에 광고 신청 못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지 않아서 네가 감히 예쁘냐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프리티는 양보해줘요. 뷰티풀 아니잖아. 왜 귀여울 수 있잖아 나. 아 귀여워요. 그쵸? 네. 여기서 프리티는 꽤라는 뜻 아닙니까? 아 그건 꽤 왕이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꽤 왕삼이었습니다. 그 광고 네. 시청들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저희처럼 빨아들이는 광고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자, 저희 1교시에 이어서 스페셜한 시간.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흘렸습니다. 네, 정말 이 충격 과연 어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지금도 있잖아요. 왜 자식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절대 안 됩니다. 펭귄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왜 펭귄 독수리 아빠예요? 아빠도 둘이 아빠도 있고.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왜 나누는 돈 많으면 독수리. 아 진짜요? 멀리 언제든지 나니까? 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미국으로 일본으로 뭐 펭귄 볼수 아빠는요?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 그게 이제 가잖아요. 독수리고 그다음에 네. 기러기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네, 네. 예, 그리고 펭귄은 못 가. 다리가 짧아서.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내 왜 이제 가령 서울에 가족이 있고 네. 지방으로 가는 아버지가 지방으로 전출 받았을 때 정근 가게 됐을 때 교육 목적을 위해서 서울 어디 뭐 대치동이나 목동에 일단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규보가 뭐 지었죠? 대표작이 뭐예요? 이규보요? 네. 그러니까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왜 책을 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왜 모릅니까 이규보? 이규보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뭐요? 마음이 아픕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될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모르네. 동국 이상국집이잖아요. 그 말고 또 있다면서요? 동국 여지승남? 뭐 가든체 소설도 많이 짓고. 그럼요, 많이 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규보가 어쨌든, 예. 천재 이규보. 네. 네. 천재로 천재죠, 알려졌죠. 천재.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왜 수능 만점자. 예비고사를 치잖아요. 네. 모의고사 같은 걸 쳤을 때 네, 3번이나 전국 1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합니다. 알려진 사람이죠. 짱이다. 이규배의 아버지가 이윤수입니다. 이후수, 이윤수. 이윤수. 먼지가 돼요? 먼지가 되어 이하나의 불렀어요. 아버지? 이윤수가? 아니 있잖아요 노래. 그 노래는 알아요. 아, 먼지가 돼요. 이윤수잖아요. 가수가. 누구죠 그 먼지가. 김광석 씨도 많이 불렀는데 네. 네, 아, 원래 그분이 이제 먼저 불렀어요. 이윤수 씨가 먼저 불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세대 아버지가 차이가 이렇게 하네요. 네. 아버지가 이제 정근을 가게 된 거예요. 정글이요? 정근. 아 전근. 정글 말리. 아 전근 가야죠. 엉금엉금 기어서 가야죠. 정글은. 악어떼가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규보 때문에 아버지만 안 갔어. 가는 거예요. 아, 아빠만. 사교육 때문에. 네. 그래서 이규보도 사교육 많이 받았군요. 사교육의 대표라니까요. 사교육의 사교육 종결자. 간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네.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이규보는 또 자식도 과외를 시키고 나중에 보면. 아, 근데 할 맛 났겠다. 왜? 전국 1등인데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교육 장소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지금으로 보면 특목고예요. 아, 그러니까 이규보가 문헌공도라는 이 특목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오래됐구나 특목고도. 그렇죠. 아, 진짜 기분 나쁘네. 그런 걸 전혀 누려보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은 네. 자기 혼자 지방으로 전근 가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규보 남겨두고 간 거예요. 일단 그랬고 고액 쪽집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게 기록에 있어요? 네. 야 대단하네. 동국 이상국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이부라는 사람한테 고액 과외를 받는다. 아. 이 2부. 예. 선생 이름도 적혀 있어요. 네. 이부 말고 이부. 이부. 2부. 네, 김이부. 아 그- 이부. 가르치는 내용들은 뭐 아까 그런 예를 들면 뭐 주역이라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문헌공도 여기는 이제 특수 목적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특목고. 예. 그래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이 생원 진사 이런 시험 있잖아요. 아주 아, 그런데 특화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나올 것만. 네, 그렇죠. 쪽집게. 네. 아 대단하네. 예, 그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과외 선생도 이제 쪽집게 과외 선생을 아, 붙였어요. 스타 강사. 네, 네. 아, 이 2부. 2부. 꼭이 김이부 아닙니다. 김이부 누군지 아세요? BJ. 오 아시네요. 어디 가세요? 역시 연구하잖아요. 아프리카. 연구. 아, 연구하잖아요. 왜 연구하세요? 우리 거기 경쟁- 진출하시려고 경쟁 상대니까. 별풍선 받으시려고. 빵야 이거. 야 드디어 알짝 PD님이 조만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TV에서 빵야 저도 빵야. 한번 초대해 주세요. 뭐 벗으실 거예요? 아, 거기서 막 셔츠 벗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춤추고? 엉덩이 아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야 아, 기대됩니다. 김이부도 아시는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왜 윤댕도 하는데? 근데 벤츠 아세요 벤츠? 그건 모르네. 대도서관 아, 그건 알아요. 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윤댕이랑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뭔 소리인지 난 저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 김이부만 정말 알아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김이부? 김이부 씨. 예. 에? 그 얼굴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아, 그게 예쁘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외까지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이게 왜요? 뭐가?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이 전국 1등이 어머. 시험은 떨어지는 경우 꽤 있잖아요. 진짜요? 아 이게 뭐 떨어졌어요 시험에? 예. 간이 작은 거지, 이런 애. 간이 콩알을 만하다고 할까? 아, 어. 긴장해서. 아니 모르죠. 왜 떨어지는지 모르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아. 보통 왜 진짜 시험에 떨어지는 애들은 간이 좀 작은 느낌이 있더라고. 아니 배포가 모의고사랑 있어요. 완전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근데 왜 그럼 다 조건 유형이- 똑같은 거지 네. 사실.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다 그런 똑같이. 과외를 하더라도 좀 떨어졌구나. 한 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몇 번? 3번. 아. 사수해서 걸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전국 모의고사 1등은 그거 무시 못해요. 안 해보셨구나. 그렇죠 안 해봤어요. 근처에도 못 가봤죠. 그 전국 1등. 어... 아무튼.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혹시? 모르죠. 아 그거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뭐 시험 문제 유출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떨어졌구나.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4번째 만에 아, 됐다. 뺐다고요. 음. 아니 근데 이게 그 하과라고 해서 여름 학자에다가 과외할 때 과자 있잖아요. 그 네네. 배울 과자. 네. 하과를 이제 학원마다 했대요. 이런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 그래서 이제 강사는 어떤 강사를 쓰냐면 시험은 합격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벼슬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아, 이제, 있어요. 예, 예. 가르치는 거죠. 아. 여름방학 특강반이네요. 예, 50일 50일 특강. 동안. 특강. 그 신림동 옛날에 이제 고시촌에 네. 거기도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 방에 시험 합격한 사람들 말고 맨날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네. 아. 맨날 떨어진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지는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워낙 많이 보니까 음. 오히려 잘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아 실제 그리고 특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네. 사시 같은 사법고시 그런 네. 가르치는 사람들 그 실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떨어진 여러 번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맞아. 그 이번에 SBS 드라마 있었잖아요. 유준상 나오고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어서 보면 거기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 가르치죠. 가정교사로 네. 나오는 양반이 네. 변호사가 아니고 떨어졌는데 최고의 강사잖아요. 아 계속 떨어지다가 강사로 전향을 한 거죠. 현실성 있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거 완전히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연구 많이 하고. 네. 시험 된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이거. 그렇지. 맞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여러 번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가르치긴 오히려 더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50일 특강을 하는데 그 이제 시험을 칠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도 막 계속 시험을 치는데 네네네. 각촉부시라고 한답니다. 각촉부시. 왜 이제 초가 있으면 금을 그어 놓는데 아. 이거 다 내려올 동안에 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촉부시. 시간을 다투어서 네. 시를 짓는 거군요. 초칙이네 완전. 초책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 시간 안에 네. 지어서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걸 이제 같이 이제 가해하는 애들 그 비교해주고. 돈 많은 애들은 이제 초 이렇게 두꺼운 걸로 쓰고 양키 캔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지가 잘 안 타고. 그래서 각촉부시를 네. 급작이라고도 했다면 급하게 짓는다. 급작. 그럴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주 제한된 시간에 급하게 쓸. 그래서 왜 유상곡수도 사실상 그거- 자기 앞에 잔이 오기 전에 물 따라 잔이 오기 전에 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벌주를 주게 하고 그 왜 국악형 그 발견됐대요. 국악형 주사위. 네, 주사위가. 주사위.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벌칙들이 적혀 있답니다. 맞아요. 부르마블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유상곡수를 하던 그 자리에 그 발굴을 주사위. 했는데 주사위가 발견됐대요. 뭐 해라. 그렇죠. 1번이랑 3번 뽀뽀해. 게임. 칠보지제가 있잖아요. 또 유명한 오. 조조 동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조조 동생이 아니고 조조의 아들. 조조 아들의 아들. 조조 아들의 두 번째 아들. 문자들인가? 조비였나요? 하여튼 뭐. 네. 조비. 조비. 편집해줄까요, 말까요? 빨리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시를 짓는 이런 것들을 했었다. 초를 통해서. 네. 그래서 각촉부시, 각촉부시. 혹은 급작이라고 한다.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급작. 네. 급작스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원래 급작일 겁니다, 아마. 그래요? 급작스레라는 말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이규보는 자기가 어쨌든 그 과외를 받아가지고 왜 숨 조절이 잘 안 되세요? 날숨 조절이 잘 안 되신 모양이죠? 어쨌든 이제 과외를 해서 이렇게 내가 출세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네. 아들에게까지 이제 과외를 네. 시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름이 이징인데요. 이징옥 할 때 이징. 징. 네. 내 셋째 아들 징은 썩은 나무 강색일 수 없네. 장성한 나이인데 그를 알지 못하니. 어쨌든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리석어서 과외 선생을 붙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름이 신대장입니다. 과외 선생님이? 선생님이. 신대장. 그죠. 내가 볼 때는 이건 예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신대장. 지금도 왜 선생들 보면 네. 가짜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죠. 뭐 일종의 예명이죠. 그죠, 뭐 정프로 같은. 아니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신대장. 있죠. 하여튼 신대장이라는 과외 선생이 붙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대요. 그때. 이미. 신대장 나이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스타 강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기를 청하면 거절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막 그 집단을 이뤘다 이런 그 표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 학원 강사다. 스타 자, 강사. 80 나이에. 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나홍유라는 사람은 네. 이 사람도 이제 너무 시험은 여러 번 쳤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향해가지고 집에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학원 가르치는 거야. 차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됐다. 음. 그리고 구사평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차 시험만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시도 보면 네네. 1차, 2차 있잖아요. 진사가 됐답니다. 대기는. 이 사람은 아예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색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구사평은 같이 이제 젊었을 때 친구였는데 네. 그 만나지 못해 생사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학원 잘 되고 있다고? 선산이라는 지방에다가 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무려 3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30명 가리 지금 잘 된 학원인 모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명이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진수재 이 사람은 정말 예명인 것 같아요. 수재 있잖아요. 수재. 아, 진짜 수제. 내가 수제라고. 이 사람은 용산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사람들을 아. 가르쳤대요. 어. 표현이 물고기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잘 가르쳤다는 물고기대. 얘기겠죠. 야. 그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이 아니 교육열이 일단 굉장히 높은 그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난히 아, 교육률이 높은 일단 걸까요? 이제 식년시라고 네. 정식 시험은 네. 그러니까 과거는 옛날에 3년에 한 번씩 열렸답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33명을 뽑았대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가면 고종 때 되면 이 과거 제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달에 4번씩 시험이 열렸다. 매주 한 번씩.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고 거의 이제 시험 합격시키고 이런 상황이라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치는. 그렇죠. 여러 번 치는 거죠. 몇 물론 명씩 통과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막 나중에는 원래 몇백 명씩. 33명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그때 열리는 시험은 그냥, 뽑히는 사람도 공공명, 정해져 있지는 그쵸? 않대요. 공공명으로. 네. 이제 지 이름만 쓸 줄 알면 합격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그 컨닝의 얘기를 좀 시간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컨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 33명 뽑는 이 시험에 네. 그 조선 후기로 가면 그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만 명. 아, 그럼 경쟁률이 3,300대 1. 네, 그 정도 되죠, 그죠? 아, 3,000대 1.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그 글을 적어서 낼 거 아니에요, 제출할 네.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먼저 제출한 사람 걸 먼저 읽는데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이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네. 자리가. 네.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앞쪽에 차지하려고. 일찍 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돌았답니다. 요즘 시험은 사람이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한 3분의 1만 읽고 나머지는 읽지 않는다더라. 선풍기로 해서 날려갖고 남는 것만. 무거운 것만. 아. 그런 소문이 들다 보니까 앞에 앉기 위해서 막 그렇게 싸우고 이랬답니다. 아.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과거 시험장에서 수명이 죽는 경우도 생기고. 10만 명이 모이니까 10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많죠. 서울광장에 꽉 차야 10만 명이에요. 그래요? 100만 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만 명 못 모입니다. 서울광장에 꽉 차야 10만 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저 올림픽 경기장 네. 주경기장이 거기가 한 6만 명 들어가거든요. 아. 거기가 꽉 차야 6만 명이니까 그 예전에는 지금 여의도 공원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전에 다 광장이었잖아요. 여의도 광장. 그럴 때가 한 100만 명. 거기. 그때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김영삼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설할 때 100만 명씩 모였거든요. 그렇죠. 87년 당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100만 명? 100만 유행이었죠. 다 부산, 광주, 서울에서 다 100만이었죠. 그래서 버스가 막 한 200대씩 서 있고 강변까지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나르비를 듣는 거예요? 그거를 왜 들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패를 과시하는 거지. 자 봐라, 동원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대머리를 싫어할 때니까요. 아. 문어 안 먹을 때라 그때는. 아, 문어 싫어할 때. 그래서 워낙 이제 민주화 열기가 좀 높았고. 높았죠. 예. 스스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아 그럼요. 대부분이 스스로 근데 모이는 이제 당시 거예요. 이제 여당 후보는 이제 많이 동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유력하죠. 네. 물입니다. 뭐라고? 물이라고요. 물? 물? 워터로 불렸던 사람이. 아. 예. 보통 알겠습니다. 사람이죠. 예. 네. 굉장히 그 평범한 사람이고. 본인이. 그래서 10만 명까지 모였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잽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잽도 안 돼. 전설의 그 스타 스타 강사? 강사. 이름은 강경룡입니다. 경용, 네. 강경용.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충렬왕 때. 그러니까 이제 한 아. 1300년대 때인데 고려 말기에. 네. 왕이 칭찬하고 곡식을 하사할 정도로. 너무 잘 가르쳐서. 네. 어떤 정도냐면 이제 왜 금방 말한 식년시 있잖아요. 아, 참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33명을 뽑는데 네. 이 33명 뽑히니까 이 네. 33명 이외에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냥 관직을 가지려면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그렇죠. 취하할 거 아니에요. 10만 명이 모여서 시험을 칠 정도인데 나중에 가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정행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과외를 해서라도 시험에 33명을 합격해야 들으려고. 되겠다. 이런 그 욕심이 그래서 이제 있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예. 음. 어쨌든 그래서 이 강경룡이라는 사람은 왜 유명해졌냐? 2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10명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한 번에. 야.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사법고시에 자기 제자가 오. 10명이나 합격한 거죠.
한 대단하네. 서울대 법대보다 낫네요. 그렇죠. 절반을.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그 거야.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칭찬하면서 곡식까지 하사하는. 그게 칭찬할 일일 수도 있겠네요. 예. 좋은 나라를 아이를, 위한 이제 양성했으니까. 인재를 양성했다. 네. 지금 같으면 수사 들어갈 일인데 왜 거기서 절반이나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했니? 유출된다. 그렇죠. 문제 유출이나. 근데 이제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알려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종친이 알려주는 거예요. 충렬왕의 종친이. 그러니까 충렬왕의 종친은 이제 왜 거기 그 집에서 네네. 왕실일 거 이 아니에요. 강경룡의 집에서 막 니나노판이 벌어진 거예요. 합격 10명 했다고. 그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막 고맙다고 그쵸, 막 그쵸. 온갖 걸 해줄 거 아니에요. 왜 저러는데 저 집은 이랬더니 이제 이리란 문제 일로 이런답니다. 이랬더니 그래 칭찬할 일이구나. 이러면서 왕한테 가서 이리란 일이 있었답니다. 떨어진 애들은 뭐야? 바보죠 바보. 그 왜 특목고나 외고를 가도 좋은 대학 못 가는 애들 꼭 있거든요 보면. 말 나올 거예요. 세상에 좋은 대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학생들 뽑아가면 그게 좋은 대학입니까? 안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좋은 학생으로 만드는 게 그게 좋은 대학 아닙니까? 제가 아직까지 수행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대학을 간다고 꼭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대학이 꼭 저요? 좋은 사람을 그럼요. 좋은 사람을 뽑아가야 좋은 그렇게 대학이라뇨. 과외 많이 받으니 그래서 넌 할 말이 없어요. 앞에 다 잘라주실 거예요. 왕하나 고마워. 아니 저는 과외를 진짜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고 그 많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고생하잖아요. 그 빚을 다 갚느라 제가 여기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경룡이라는 사람이 이때 고려사에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한번. 네네네. 네. 나중에 이제 그 세종대왕 때도 이제 칭찬을 한번 받습니다. 강경룡이요? 네, 네. 옛날 사람인데? 네. 죽었죠 이미 죽긴 네. 죽었는데 허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조. 네. 네. 그 세종대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유사덕이라는 사람하고 박호생이라는 사람을 칭찬하기. 호색이요? 박호생. 호생. 그 사람한테 이제 상 좀 주라고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옛날에 고려 시대도 네. 이렇게 이제 있었다. 교육 사교육 기관을 열어서 네. 그 가르친 사람을 왕이 칭찬하고 칭찬했었다. 상도 줬는데 그 박호생이라는 사람하고 유사덕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사설 학원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더라. 상 좀 주라 이렇게 했더니 세종이 칭찬을 하면서 네 말이 맞다.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 이러면서 상까지 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타 강사의 표상이 됐군요. 그렇죠. 강경룡이. 강경룡. 근데 강경룡은 뭐 자기는 어디 합격은 별로 이렇게 많이. 이 사람도 이제 합격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가르쳐. 아니 뭐 히딩크는 뛰어난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뛰어난 감독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못해야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수학을 잘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요? 네. 그 심정을 그렇다 보니까, 아니까. 네. 그 못하는 사람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수학 문제 되게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기 쉽게 가르치는 거죠. 저는 수학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3 때 수능을 끝나고 제 친구를 과외를 했었어요. 친구를요? 예, 예. 돈은 돈도 받고. 아니. 근데 왜 동년배를 가르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렇죠.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배우는 입장에서도 화납니다. 그거. 그래요?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잘 가르쳤다는 거죠. 리치팔로만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 끝내고 기다렸을 때 걔는 이제 재수를 하려고 방학 때 나한테 좀 가르쳐 주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네,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동급생 가정교사가 의외로 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같은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아예 그 부잣집에 입주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아니까 아예가 뭐 이게 그치. 같은 나이고 그러니까 잘 예.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 같은 언어로 공유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날 자고 와요. 너무 멀었어가지고. 그 집에서? 네. 그럼 또 과일 내주시고. 과일 밥도 내주시고 과일도 내주시고. 선배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언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대학원생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외국 같은 네, 그럴 외국 수 있죠. 같은 뭐. 경우는 좀 있죠.
그건 저는 정말 화가 나던데. 공연배 가르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밑에 나보다 나이 어린 애를 가르쳐도 네. 가령 고3인데 네. 뭘 몰라. 인수분해를 못해요. 못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성립이 안 되죠. 모든 게 사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수학의 출발점이 사실상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출발할 수도 그때부터 있거든요. 가르쳐 주면 되죠. 아니 근데 영어를 그걸 가르쳐야 언제 되는데 알파벳을 처음부터 하려면 언제? 언제부터 가르쳐 이거를 인수분해를.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은 내일 보냈는데. 시험은 미적분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화냈어요. 화가 나요. 이거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야단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땐 답을 찾는 방법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정답.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전멸했을 때 수학 시험 네. 0, 1,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많이 써봤는데요. 안 맞더라고 이게. 아, 참.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스타 강사의 조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 공식 공교육 기관이 국자감 아닙니까? 네. 국자감이죠. 네, 국자감은 근데 이제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자격이 6개로 나눠지거든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이런 이게- 6가지 학문을 배우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국자학은 3품 이상 자제만 들어갈 수 있대요. 어. 관리 자제만. 아니 그 6개의 과목이요?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반이 있는 거예요. 반. 아. 우일반처럼요. 전공이다 그죠? 예. 전공이네요. 뭐. 6개 반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르치는 게 다르는 거야? 아니면 수준이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내용도. 내용. 그러니까 좀, 유학 같은 거는 법률 이런 거 가르치는 거. 행정가. 네, 산학은 이제 산수, 그러니까 산술. 수학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네, 반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급이 달랐다. 아, 그렇죠. 이제 국자학 같은 건 3품 이상.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네네. 이제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관리 자제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고급 관리 양성이네요. 국자학은 3품 이상 관리, 저 관리의 자제. 국자학은 근데 뭘 가르치는데? 유학 경전. 유학 경전. 아, 네. 국자학이. 네, 네. 예. 그리고 태학은 5품 이상, 네네네. 사문학은 7품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었답니다. 사문학은 7품. 음. 그건 좀 하급 관리, 그죠? 그렇죠. 이제 좀 하급 관리들이 가는 거죠. 사문학은 뭐 가르치는? 역사 뭐 이런 거 가르치나? 그러니까 문이라고 비슷하다고요. 그 과목은. 과목은 아, 과목 비슷하죠. 자체는 국자- 비슷한데. 안에서는 비슷해요. 태학, 사문학은 비슷한데 이제 비슷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관리 출신 자제가 성분, 성분이 출신 좀 성분이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사설 학원이 인기를 얻으니까 네. 사설 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과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왜 집중과외도 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방학 특강.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자학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자학에서도 자기들의 그걸 인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벤치마킹을 나중에 했네요. 가지고. 아, 지금이랑 당연히 비슷한 부분 좀 있네요, 그죠? 네. 공교육에서 좀 밀리니까 네. 공교육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방법들을 사교육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사학기관이 12개가 있다고 해서 네네네. 12공도라고 불렀다고 이러거든요.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네. 사람 있죠. 해동공자, 최충. 최충. 예. 이 최충이 최충이잖아요. 운영했던 학원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문헌공도. 아, 최충이 학원도 운영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충이 유명해진 게 그것 때문이라니까. 사설 학원 이런 거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최충이 문헌공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격자가 그러니까 배출되는 공자라고 거예요. 불렸겠다 그죠? 공자가 많은 제자를 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니까.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자기의 제자들이 이제 관직에 나가면 자기가 배웠던 스승을 높여줄 거 아니에요. 아, 나 그래야- 누구 밑에서 배웠다. 예. 그래야 자기도 이제 높아지니까. 네네네네. 근데 최충을 막 이렇게 띄워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동공자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우리 스승님은 공자님이야 막 이러면서. 그 최충이 직접 뭐 한 일은 크게 별로 없는 모양이죠.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아, 그냥 애들 가르친 거예요? 예. 그 역사에 뭐 그렇게 남는 업적을 남긴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어디 공직에 진출해서 무슨 큰 공을 네. 세웠다는 이런 거 없고. 가령 뭐 을지문덕처럼 네. 수나라 대군 100만 명을 없앴다든 이런 것도 없고요. 그 최충을 왜 알고 있나 했더니 그 해동공자가 그 그렇죠. 제자들 때문에. 예. 그만큼 또 학식이 높으셨겠죠. 그리고 공자 대표적인 공자는 벼슬을 거의 못했잖아요 사실상. 그거 똑같은 거죠. 벼슬을 얻으러 이 나라 저 나라 같이. 하지만 사실 아. 벼슬을 안 주죠, 그죠? 공자도 사실 사교육 학원장 그럼요, 교육을 학원장이죠. 그 글로벌 학원장. 아, 그지 여러 나라.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시니까. 말 그대로 그러네. 주유 천하를 하셨죠. 그러면 진짜 공자부터 사교육을 했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네. 과거가 있었다잖아요.
관리 충원에 있어 갖고는 네. 대단한 시스템이죠 이게. 과거 시스템. 이거 수나라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이제 만들어진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나라는 문제, 양제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두왕제, 왕밖에. 수양제. 네, 왜냐하면 양제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양재영이. 됐어요. 이거 안 할래 이제. 말죽거리.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양제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였네요. 양제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수문제가 왜 과거제를 만들어냈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수나라를 세웠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무시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출신 성분을 아니까. 네네네네. 뭐 왕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를 하니까 자기를 네.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잘 듣는지 테스트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은 말 잘 들어. 말 잘 알겠죠.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뒷받침해줄 일단 친위 세력을 양성해야 되죠 실력으로. 그 대신 귀족이나 이런 쪽을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성취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놔야지 자기한테 더 충성을 잘할 거 아닙니까? 왜 고려 발탁을 해주는 광종 때 쌍기라는 사람을 네, 귀화인 네네네. 그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과거를 실시하잖아요. 네. 그것도 광종도 자기 말을 듣는 친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과거제를 실시하거든요. 음. 고려 때 이제 호족들 이제 세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지배층을 싹 물갈이 하려면 네. 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거를 통해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선발해서 하겠다. 이 명분도 명분에 좋죠. 누가 반대할 사람은 똑똑한 사람 내가 예, 뽑아서 똑똑한 사람 내가 쓰겠다. 뽑았다. 쓰겠다. 근데 너무 이제 사교육이 좀 심각해졌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 요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재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정프로 시킨. 과거로 돌아가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왜 한창 10시 이후에는 네. 학원을 못 다니게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금지돼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학원차가 돌아다니는 거죠? 밤늦게? 10시 이후에 이제 또 다니겠죠. 그 신고하는 되는 단속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 파파라치가 구청이나, 그래도 요즘 또 구청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면 네.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다. 아, 근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는 그냥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 이게- 뺑뺑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공부의 경쟁력은 대학에 들어와서 결정되는데 너무나 어린 시절에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소진돼 버려가지고 대학에서는 공부를 놀아요. 제대로 못하다 보니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지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주입을 해주는데 네. 그게 뭐 크게 살아가는데 물론 도움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만 퀴즈 대회.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죠. 사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공부가 좋아서 했어요, 사실. 아 진짜로. 그래요? 아니, 저는 욕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안 들으시네요 아무도. 듣고 있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진짜 학교, 집, 독서실 이렇게밖에 안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싫었다기보다 엄마의 강요라기보다 전 제가 좋아서 했거든요. 엄마 여기 좀 보내줘요. 엄마 여기 좀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했기 아니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본인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그 욕망조차도 저는 이식됐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 학원을 막 6개씩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식됐다는 그게 거예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재밌다고 느낀 게 그렇게 다니고 뭔가를 보여줬을 때 부모님들이 잘한다 우리 애기 뭐 이런 이제 칭찬을 들으면서 그 욕망이 그 이식된 거라니까 부모님 욕망이. 그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네. 학원. 네.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요.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예전에 그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독학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 공부도 독학으로 하고 책 사보고 사람들 말보다는 이제 책이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는 사람이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법고시도 왜 톡을 네. 파가지고 공부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유형이 뭐가 사람마다 그 맞아요. 맞는 게 있으니까 뭐라 말할 수 다르니까. 있는데 네. 뭐든지 한쪽에만 몰고 가면 되게 위험해지죠.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너무 다른 사람의 도움만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자기 독학만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이 고집스럽게 되고 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너무 타인의 그것만 따라가면 이건 자기 주장이 없고 창의력이 안 발휘. 맞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의존했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왕하나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은 거에 기뻤는지 아니면 그 찾아가는 과정이 기뻤는지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답을 찾은 게 기뻤다면 네. 그거는 공부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었다기보다는 네. 그 좋은 결과에 따르는 보상이 본인에게 아주 즐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보상이 즐거웠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것 자체에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 이론에서 보면 학습 목적과 평가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깔아주고 두 시간에 다 날리는구나 여기서. 타이쪽으로 가네. 네, 학습 평가 목적은 학습 목적. 공부하는 네.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내려주는데 유럽의 아이들이 그냥 쉬운 문제부터 안 푸는 거예요. 요령 없이 그냥 1번, 2번부터 쭉 재밌네. 풀어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러니까. 풀고. 그러니까 학습 과정의 희열을 느끼고 평가 목적 뭐냐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앞에 받는 먼저 사자성어 같은 걸 먼저 치고 가야 된다니까. 평가 목적.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평가 목적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공부를 맞아. 나중에 제대로 잘 끈기 있게 못 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그쵸. 타인의 비교 저도 그런 이걸 것 통해서 같아요. 느끼는 거예요. 평가 목적이 너무 답답합니다. 치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합니다 진짜. 제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제 말 누가 기억하겠냐.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죠, 맞습니다. 이 왕하나 제가 먹잇감 하나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끌고 나갔는데. 제가 그 2시간 동안 제가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이게 다 날라간다고 이렇게 되면. 아니 그걸 해달라고 그러셔서 평가 목적. 결국. 위에서 이렇게 독수리네요 독수리. 위에서 보다가 난 펭귄인가? 밑에서 막 몽구스랑 싸우고 있는데 뱀이랑 싸우고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다 가져갔어요. 네. 짜증나네. 여튼 뭐 우리 지금 좀 남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예. 그러면 이제 이 과거제가 어떻게 운영됐길래 이렇게 네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죠. 성종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이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진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오로지 과거에만 의존합니다. 과거로 출세하지 아니하면 비재,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 비재라고 일컬어 지목하고 을의 속리로서 대접합니다. 지방 향리 정도. 네. 네네네. 재생이죠. 아유 향리밖에 못할 놈. 아, 그리고 조선시대 사교육과 이 과거 쪽에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이 재밌는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공도랑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가 어떻게 운영됐고 과거제의 폐단 무엇이었고 컨닝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조선시대 왕가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교육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오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마 알짱 PD님 갖고 오실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3교시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top!